세종이 아직 가지고 있지 못한 예. 복합 쇼핑몰 정도라도 예, 골목시장 이런 다 것들이 포함해서. 매출이 50% 정도 하향된다는 거예요. 그 지역민이 운영하는 그런 자영업자들이 파산하고 폐업하면 그 사람들은 어디로 갈 것인지. 그건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아하. 놀거리도 없고 갈거리도 없고 먹을거리도 없고 복합 쇼핑몰을 있어야만 그게 재밌는 도시가 되는 건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연구 자료에 의하면 일자리 창출을 10,000개 이상 했고 데이터라는 것들이 되게 감춰져 있는 진실들이 되게 많다. 꼭 해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복합 쇼핑몰 입점 논란 찬성 대 반대입니다. 오늘 교수님께서는 찬성 측 입장을 대변해 주실 건데 어찌되었든 우리 청주 지역에 대형 쇼핑몰이 들어와 입점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 건 맞죠. 예. 충북 전역을 봐도 없고요. 네. 그런데 대전 지역만 봐도 어찌됐든 이제 대형 쇼핑몰, 뭐 코스트코만 해도 벌써 충남에 3개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2018년에 우리 바로 턱 밑에 와 있죠. 세종에 네. 입점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청주 시민들께서 코스트코라든지 대형 쇼핑몰이라든가 창고형 매장을 그리고 특히 저렴하게 좀 구입하고 싶으신 소비자들께서는 다른 지역으로 가신단 말이에요. 예.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젊은 세대들이거든요. 이제 아이들을 가지고 있는 부모님, 젊은 부모님들 같은 경우 아이들을 데리고 어디 갈 곳이 없다라는 거죠. 놀거리도 그렇지만 쇼핑거리도 그렇고 이제 요즘 물가가 또 워낙 비싸지고 있어서 오르고 있기 때문에 그래도 어느 정도 저렴한 곳을 찾으려고 하는 그런 발품을 팔기도 하고 그러면서 또 하루를 아이들과 또 놀고 그런 여가 문화 생활을 또 같이 겸할 수 있는 그런 곳을 향해서 우리 인근 지역으로 다 빠져나간단 말이에요. 그리고 뭐 놀이공원도 청주에는 제대로 된 것도 없고요. 충북지 마땅치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그런 부분들까지 복합적으로 작용을 하기 때문에 이제 원정 쇼핑, 뭐 원정이라고 아주 먼 것도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우리 생활권 내에 있는 곳으로 빠져나간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지금 충청권 메가시티 이 세종 행정수도를 중심으로 한 메가시티를 조성하고 앞으로 어떻게 돼서 장기적으로 만들어질 것인데 우리 청주 지역이 가지고 있는 어떤 역할과 기능 그런 것들은 또 어떻게 만들어갈 것인가에 있어서 세종이 아직 가지고 있지 못한 복합 쇼핑몰 정도라도 우리도 우리 청주가 가져가야 먼저 선점해야 한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거든요. 위기가 솔직히 위기감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어쩌면 지금 최근에 이제 좀 늦었다라는 느낌도 들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만큼 우리 지역의 어떤 유통 생태계들을 어떻게 준비를 제대로 했느냐 안 했느냐의 문제 제기도 또 저는 하고 싶어요. 그렇군요. 분명한 것은 지난 10년간 제대로 했느냐 하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도 못 들어오고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지금 이제 스타필드 말씀하셨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하남에 있는 스타필드가 1호, 2호 뭐 요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 당시에 저희가 이제 견학을 갔었어요. 스타필드가 굉장히 규모가 크더라고요. 그러니까 상상을 초월하는데 정말 아침에 들어가면은 저녁에 나와도 될 법하게 모든 거를 거기서 다 소화할 수 있도록 해놨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영화를 볼 수도 있고 아이들을 데려가면은 뭐 키즈 클럽도 있고 뭐 먹는 거는 말할 것도 없고요. 뭐 쇼핑도 다 할 수 있고 뭐 반려동물도 데리고 다니고 하더라고요. 모든 게 이제 그 안에서 다 이루어지는데 그렇게 됐을 경우에 그 외곽에 있는 뭐 지금 말하면 전통시장이라던가 아니면은 골목시장 이런 것들이 기간을 1년, 2년, 3년 단위로 조사해봤는데 거의 대략적으로 매출이 50% 정도 하향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매출만 하향되느냐? 거기가 예를 들어서 20개의 그 전통시장 안에 개인 사업자들이 있다, 점포들이 있다고 가정하면 그 100개가 없어지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면은 그 지역민이 운영하는 그런 자영업자들이 파산하고 폐업하면 그 사람들은 어디로 갈 것인지 지역에서 뿌리 내리고 그 경제 생활을 했고 그 돈을 버는 경제 구조만 가지고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 자영업자들이. 왜냐하면 지역에서
그 공동체의 일원으로서의 역할도 굉장히 많이 한다고 리사이클로 보여집니다. 다시 네, 생활하시죠. 예. 그게 무형의 것들이고요. 그게 이제 그 굉장히 폄하되거나 아니면은 전혀 고려되지 않는다는 게 굉장히 안타까운 일이고 그게 벌어진 이후에 때늦은 후에는 이미 늦는다는 거예요. 이미 항폐화졌기 때문에 그 스타필드 이전에 그 김포에 예. 그 대형 롯데 아울렛이 들어왔습니다. 예, 예. 거기 근처에 500m 안짝에 이제 그 공항시장이 있었고 예. 그 1.2km 범위 내에서 시장이 또 하나가 있었어요. 네. 근데 6개월 안에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그 공항시장 자체가 폐업할 정도로요. 그러니까 그게 무섭습니다. 이게 완전 블랙홀처럼 네. 복합 쇼핑몰 하나 딱 들어오면 네, 다 전부 다 그냥 빨아들입니다. 그러면 그것들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냥 개발의 논리라고 한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이 그 개발인 것인가, 경제를 발전시키는 하나의 방법인가, 다시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죠. 일각에서는요. 지금 예, 예. 국장님이 말씀하셨던 이 부분에 다른 시각들도 사실은 있었던 게 네. 골목 시장과 복합 쇼핑몰을 이용하는 수요층은 좀 다를 수도 있다라는 시각이 있었어요. 예, 예. 그래서 네. 예전에는 몰라도 이제는 그런 어떤 소비 문화 행태가 좀 바뀌었다라는 시각도 있었거든요. 근데 예, 지금 예. 말씀 들어보니까 인근 지역이 전혀 그렇지 않다는 얘기인데 예, 예. 이렇게 되면 지역 상권 정말 큰일 나는 거 아닙니까? 이제 그 부분은 저도 인정하는 부분이에요. 아, 예. 예. 그거는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아하. 일단 아무런 조치가 없다라면. 아, 예. 없다면. 예. 아무런 뭔가 대책이 조건을 없이 그러면 취해야 된다는 조건은 취해야 되는 것이고 그것이 행정이 해야 될 일이라고 보는 아하. 건데요. 예. 이제 그것은 조금 이따 말씀을 드리더라도 예, 예. 일단 이제 조금 전에 말씀해주신 스타필드 하남이 가지고 있는 이제 문제점 그리고 이제 그 인근 10km 반경 5km 내에 있는 상권들이 영향을 받은 부분들에 있어서 예. 이제 연구 결과들을 보면 예. 이제 뭐 1,000억 원대 이상 연 매출 1,000억 원대 이상 감소했다라는 그런 보고가 있어요. 아하. 이제 그 부분은 인정할 수밖에 없는데 예. 또한 예. 이제 스타필드가 제공하는 어떤 연구 자료에 의하면 예. 자기네들은 일자리 창출을 10,000개 이상 했고 아, 오히려. 10,000개 이상을 했고 그리고 이제 반경 이내에 있어서 어떻게 50% 이상 매출이 증가했다. 네, 이제 네. 그런 결과 또한 스타필드가 조사한 경우는 또 그렇게 있어요. 그렇다면 느낌이 전혀 다릅니다. 그렇죠. 어떻게 조사 방법이 다른 건지 아니면 대상이 달랐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제 좀 객관적으로 한국 유통학회에서 또 발표한 것은 이제 최근에 복합 쇼핑몰에 있어서 특히 스타필드 시티 위례에서는 네, 네. 어느 정도 긍정적인 효과가 또 있었다라는 보고도 있어요. 이제 그래요? 그러면 5km 정도 내에서 이제 뭐 근소하기도 하지만 6% 이상 정도 증가했다. 그런 보고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저는 경제적 효과가 긍정적이다, 부정적이다 그런 부분들은 예. 분명히 있을 것이고 직접적인 영향은 부정적인 것이 크다고 봅니다. 아하. 그렇다면 예. 이제 우리 앞으로의 시대에 있어서 21세기 그리고 최첨단 시대에 가고 있고 그리고 지금 MZ세대들이 앞으로의 생활 속에서 편의점을 중심으로 가기도 하지만 또한 그들이 앞으로의 삶의 질에 있어서 요구하는 것은 무엇일까? 그리고 지금의 30대, 40대 부모 세대들, 젊은 부모들이 요구하는 것은 무엇인가? 이제 그런 부분도 우리도 감안은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어느 정도 충족은 해줘야 되는 분명한 것은 우리 청주 지역이나 충북 지역이 계속해서 인구가 유출되어지고 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어떤 대안들이 있어야 될 것인가? 어느 정도의 삶의 질, 수준은 향상시켜줘야 된다라는 공공이 가져야 될 문제점입니다. 이 부분은 제가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실질적으로 이런 부분은 공공이 해야 되는 거거든요. 공공재이거든요. 예, 예. 알겠습니다. 오늘 청주대학교에 가서 강의를 듣는 기분이 자꾸 듭니다. 중간중간 드는데 긍정적 부분에 대한 평가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라는 말씀인데요. 간과할 수 없는 부분도 분명한 것 같습니다.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지금 그 소위 말해서 유통 재벌들이 지역의 복합 쇼핑몰이라든가 대규모 점포, 특히 뭐 백화점 이런 걸 유치할 때 내놓는 논리들이 있어요. 아주 공통적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일자리 창출을 하겠다. 그리고 뭐 지역의 지방 세수를 늘리겠다. 그리고 뭐 예를 들면은 소비자 편익을 제공하는 시설들을 뭐 상생 기금을 마련한다거나 아니면은 또 다른 뭔가를 내가 기부 체납하겠다. 그러네요. 뭐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들여다보면 그런 효과들이 굉장히 미비합니다. 아. 그러니까 대기업들이 가져가는 이익 대비 저희가 이제 지역에서 누릴 수 있는 것들이 만약에 이제 저울질을 해봤을 때 네. 어떨 것이냐. 그러면 굉장히 기울어진다는 생각이 들고요. 왜냐하면은 이제 지역 일자리 창출도 대부분 비정규직입니다. 아하. 정규직은 데이터에 나와 있는 것만으로 봐도 거의 5%가 되질 않아요. 예를 들면 1,000명을 내가 일자리를 줬어요. 네. 그러면 단순 소위 말해서 마트 노동자들의 정도의 취업이라는 거지 그게 전문적이고 양질의 일자리는 아니다. 정규직이라던가 이러지는 않습니다. 굉장히 적은 일자리고요. 그게 굉장히 뭐라고 하면 이제 숫자적으로 예. 노는 거라고 해야 될까요? 그네들이 말하는 데이터라는 것들이 아. 되게 감춰져 있는 진실들이 되게 많다. 예. 이거 말씀드리고 싶고 지방세 수입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역에서 그 이제 부지를 개발하잖아요. 예. 저희들도 뭐 청주 뭐 테크노폴리스 부지라던가 아니면 밀레니엄 타운이라던가 뭐 이렇게 있는데 굉장히 유치할 때 기관에서 우리가 이거 땅 줄 테니까 야 우리가 여기 소득세 내지는 세금 감면해 줄 테니까 니네 여기 와서 들어와라. 예. 뭐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예, 유치하는 경쟁들이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실질적으로 들어와서 이네들이 그 지방세를 내는 규모와 이네들에게 준 세수 혜택을 비교해 봤을 때는 사실은 뭐 10분의 1도 안 됩니다. 오히려 그들이 혜택을 받는 네, 거다. 훨씬 많이 받습니다. 이제 우리가 최근에 유치한 이제 밀레니엄 타운에 이제 제너시스 BBQ가 그쪽도 커요. 그렇죠. 예. BBQ가 어찌 되었든 그래도 가상 현실 등등등등해서 네, 이제 네. 테마 공원을 조성하고 또 이제 뭐 놀이공원과 또 여가생활 이제 할 수 있는 문화 공간을 이제 만들겠다라는 거잖아요. 네, 그렇다면 2천억 원을 투자하겠다라는 계획이었고요. 예. 그런데 이제 그것은 밀레니엄 어찌되었든 2부지이고 1부지가 좀 더 큽니다. 네. 1부지는 아직 이제 결정은 나지 않았지만 네. 이제 실질적으로 이제 그 과정들 속에서 코스트코도 충청북도 이제 충북개발공사가 네. 접촉을 했었습니다. 예. 유치를 해볼까 하고. 네네. 그런데 왜 코스트코가 여기 조금 수익 구조를 살펴보고 그래서 별로 좀 전망이 좋지 않아. 아니야, 그러면서 여기는 조금 아닌 것 여기는 같아. 아직 아닌 것 같아. 예, 그래서 예. 이제 포기를 했거든요. 그렇다면 이제 그리고 이제 원래 들어오려고 했었던 업체도 실질적으로 이제 신용 구조라든가 재원 조달 그런 4천억 원 규모의 투자를 하겠다고 했었는데 그것을 봤을 때 부족하다 해가지고 통과를 못했거든요. 예. 이제 앞으로 그런 부분들을 이제 개선해서 뭔가 어떤 업체가 들어올 텐데요. 네. 이제 이런 부분들 이제 결국은 무엇인가는 들어올 거예요. 예. 그것은 거의 확정적인 겁니다. 네네. 그렇다면 이렇게 지금 밀물듯이 들려오고 있는 것이고 앞으로 또한 테크노폴리스도 무엇인가 어쨌든 7만 3천 평방미터를 신세계가 가지고 있는 겁니다. 예. 그렇다면 그 공간은 그냥 놀려둘 건가요? 그건 아니란 말이에요. 예. 그렇다면 대안을 찾아야 된다는 것이죠. 어떤 대안? 그렇다면 예. 우리가 전체적인 청주에 있어서의 85만 시민 그리고 160만 우리 도민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분명히 긍정적인 효과도 있겠지만 우리가 이 필요로 하는 편리성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의 예. 긍정적인 부분도 있겠지만 분명한 건 지역 상권에 엄청난 타격이 있을 거라는 건 네네네. 자명한 사실이에요. 예. 그렇다면 행정은 무엇을 할 것인가요?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유치가 되어지고 들어올 것이 분명하다라면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우리 지역 상권을 보호하고 또한 활성화시켜야 되는 부분들 그리고 또한 지금 현재 그냥 골목 상권뿐만 아니라 골목 상권도 그렇고 지금 대형 슈퍼들도 그렇고요. 결국은 온라인 마켓 이커머스 활성화 그리고 그런 것들을 대안으로 본다라면 우리 지역의 상권 그리고 유통업자들과의 상생 방안들을 만들어가면서 함께 지금 이제 그런 부분을 같이 논의를 해야 될 시기이기도 되지만 그런 대안들을 같이 만들어 가야 되는 거고 제가 그래서
노선을 확실히 해드리는 겁니다. 아하. 같이 뭉쳐야 사십니다예요. 그러면 대기업 유통 슈퍼들도 그렇고 예. 백화점도 그렇고 엄청난 타격이 있을 텐데 함께 지역 상권과 함께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해야 되고 이 부분에 있어서 행정이 무엇을 어떤 부분들을 지원해야 할 것인가 그런 부분을 같이 고민해야 되는 것이고 알겠습니다. 그 협의체들을 민관 협의체들을 만들어서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된다는 거죠. 대안을 이런저런 모색을 해서 앞으로 가면 좀 나을 수 있을 거예요. 이제 막을 수만은 없다라는 시대적 흐름이다라는 얘기인데요. 그런 적극적 행정이 만약에 동반된다면 좀 나아질까요? 일단 그 말씀 드리기 전에요. 전에? 제가 교수님이 이미 이제 그거가 들어오는 거는 기정사실화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저는 아니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이제 분명한 반대 입장을 한 번 더 인지해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준비를 해야 된다고 계속 말씀을 하시는데 준비를 한 다음에 복합 쇼핑몰을 유치해도 늦지는 않습니다. 사실은. 근데 그런 준비는 지난 10년도에도 없었고 예를 들어서 일례로 최근에 뭐 그 대형마트 의무 휴업일 변경하는 거에 있어서도 기관에서 당사자들이라든가 다양한 루트의 의견을 들어보는 자리들을 마련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런 것들입니다. 불통의 소통을 하지 않는 지자체 장도 문제이지만 지역에 어떤 목표를 가지고 어떤 지향점을 가지고 지역을 개발할 것인가 아니면 어떤 모양으로 내가 향후에 빅피처를 그릴 것인가를 내놓아 청사진을 내놔야 되는데 그런 게 없다라는 거예요. 지금 순간순간의 개발 논리만 가지고 계속 늘 유통재벌들이 가지고 온 논리를 기관에서 그러니까 시나 도에서 그걸 가지고 벤치마킹 하듯이 시민들에게 얘기하는 것들은 되게 그러니까 그거를 하기 위한 하나의 방편에 불과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그 외국들은 이렇게 이제 큰 복합 쇼핑몰이 들어올 때 상권 영향 평가를 굉장히 꼼꼼하고 길게 합니다. 그리고 10% 이상이 그 지역에 만약에 매출이 감소한다던가 아니면 부정적인 평가가 있으면은 허가를 내주질 않아요. 독일 같은 경우가 좀 그렇거든요. 일본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왜 벤치마킹 하지 않느냐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밀레니엄 타운에 BBQ 랜드가 들어온 건 알고 있어요. 근데 그 이제 반 50%는 제가 알기로는 부동산 관련된 그 임대사업자라고 해야 되나요? 쉽게 설명해드리면 그런 분들이 이제 들어온 걸로 알고 있고 뭐 지원한 대상자들이 뭐 한 팀들밖에 없어가지고 자연적으로 그 사람들이 이제 사업을 수주하게 돼 있다 뭐 이런 얘기들도 있던데 그 대기업들은 자기네들이 얼굴을 드러내질 않아요. 그런 거 할 때. 왜냐하면 분쟁이 계속 일어나니까요. 그러면 뒤에 이렇게 숨어 있습니다. 가면을 누가 내세워요. 저희들은 그 10년 동안 저희가 이제 모습을 보고 이런 반대 운동을 하면서 보아왔던 거는 예를 들어서 어떤 누군가를 내세우고 그 뒤에 대기업들이 숨어 있는 건 아닐까. 그러면 그 부동산 업자들이 들어와서 사업을 수주 맞으면 그거를 임대사업처럼 누군가의 복합 쇼핑몰 아니면 대규모 점포를 들이기 위한 하나의 발판은 아닐까. 그리고 이런 의무 휴업일도 그 대기업들을 유치하기 위한 하나의 필수 불가결한 그 충분 조건 정도 그거를 하기 위한 그 앞선 발자국이 아니었을까라는 이런 의구심들이 계속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역민들이 여기서 잘 살아가고 지역을 좀 오고 싶은 지금 노잼이라고 하셨는데 재미있는 도시 그 재미있는 도시라는 게 복합 쇼핑몰을 있어야만 그게 재미있는 도시가 되는 건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어디든 우리만의 청주만의 좀 독특한 뭔가 이제 테마라던가 이런 거를 소소하게 개발한다면 그거는 충분히 오게 되어 있다. 내가 좋아하면은 타인들도 좋아하기 때문에 보러 온다라는 말들이 있거든요. 이제 그런 관점에서 보아야 되고 지역에 이제 그 자영업자라든가 여기 한 20-30년 아니면 여기서 태어나서 여기서 그 먹고 사는 일을 계속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일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분들은 공공재로 인식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냥 일개 자영업자의 사업자가 아니라 내 지역에서 내 아이들을 같이 키우고 내 마을에서 내 마을을 가꾸는 일을 같이 하는 그냥 시민 공동체라고 생각을 하고 이 인식을 좀 전환하셔야지 이 복합 쇼핑몰에 대한 찬반의 논의가
처음에 출발선을 다시 시작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저 그러시군요. 이제 그러면서 반대를 하는 거죠. 그런데 그런데 이제 광주 사례를 보면요. 예. 광주에 이제 신세계가 스타필드 점을 대대적으로 이제 1조 7천억을 투자하겠다라고 지금 계획을 세우고 있는 거거든요. 예. 이제 그렇다면 그런 발표가 딱 있은 뒤에 광주시는요 바로 팀을 구성해서요 그냥 하남 스타필드로 보내서 현장 방문하고 아하. 경제 효과가 어땠는지 예. 그런 등등의 조사에 바로 착수를 하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광주 상권을 활성화할 수 있는 구체적인 계획들이 있는지 어떤 콘텐츠로 무엇이 들어올 건지 어떤 유통 상품들을 계획하고 있는 건지 예. 그런 부분 그리고 지역과 상생할 수 있는 방안들에 대해서 아하. 대책을 제시하라라는 것을 먼저 가서 바로 제시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돌아와서 지역과 상생하기 위해서 지역의 이해 당사자와 전문가들을 모시는 어떤 협의체를 구성을 하겠다라고 발표를 바로 합니다. 그렇군요. 예. 그리고 이제 당연히 지역 상인들 협회에서도 이제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대안을 제시하라는 요청도 있고요. 이제 그런 부분 그리고 스타필드도 그랬습니다. 입점하기 위해서 최대한 지역 상권과 상생할 수 있는 방안들을 모색하겠다라는 그런 것들을 이제 행정이 그만큼 적극적으로 먼저 이제 그런 어찌되었든 대기업의 계획들과 그리고 또 그 지역의 땅을 매입하거나 그런 예. 등등의 계획들이 수립이 되는 것 같으면 바로 즉각적으로 적극적으로 우리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키든 또 보호하기 위한 작업들 그리고 토착 상인들을 보호하고 또 활성화시킬 수 있는 그런 대안들을 상생할 수 있는 대안들을 마련하기 위한 작업을 바로 들어가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제가 말씀드리는 건 2014년도 이후 우리는 무엇을 했느냐라는 거예요. 협의체하고 뭐 등등등등 어떤 토론회 그런 정도는 있었지만 예. 실질적으로 어떤 대안들을 마련하고 그 부분들에 대해서 타 지역 사례들이라는 거 그런 것을 가지고 요구하고 요청하고 이제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우리가 철저하게 준비해야 된다라는 거거든요. 우리 행정이 보통 하는 것은 그렇지 않습니까? 허가 신청 들어왔는데 다 법적 테두리 안에서 이건 해줄 수밖에 없어라고 한다라면 예 그리고 이제 의견 수렴 등등등 예. 이제 최근에 의견 수렴들을 한 것을 보면 50% 이상 대형 쇼핑몰 입점에 우리 시민들이나 도민들께서 긍정적인 답을 했다. 네. 뭐 거의 40%도 반대도 있지만 네네네.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논리로 내세울 수도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렇다면 어찌 되었든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 도민과 시민들께서 또 양분화되어지는 그런 어떤 정치적인 그런 이슈로 만들어서 선거 때만 사용할 것이 아니라 예. 이제 실질적인 대안들을 마련해야 될 때가 왔다라는 거죠. 이제는 더 이상 방치하고 그래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예. 네. 지금 여러 가지 적극적인 행정에 대한 주문을 좀 해주셨는데요. 이런 부분들이 수반이 되면 어떻겠습니까? 그런 거는 그런 수반은 당연히 이루어져야 무조건 된다고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예. 그게 뭐 찬성의 논리로 쓰여지진 않더라도 사실은 소통해야 되고 지역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그리고 요구사항이 무엇인지 맞아요. 당연히 소통해야 되는데 그런 모습을 최근에는 보여주지 못하고 있는 게 사실이라고 생각하고요. 이제 그런 입장이라면 뭐 저희들도 반대 입장이든 찬성의 입장이든 다 같이 모여가지고 그런 논의를 하는 거는 굉장히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네, 꼭 해드리고 싶은 말씀이 예.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셨지만 저희 조합이 이제 12년 정도 됐어요. 예. 이런 그 복합 쇼핑몰 대형마트가 출현하면서 저희 협동조합이 태생적으로 형성이 됐습니다. 아하, 예. 그래서 청주에도 롯데 아울렛 들어올 때 싸움을 시작하면서 저희 조합이 생겨났고요. 그런 싸움들을 지속적으로 계속 해왔습니다. 근데 그 지금의 이제 하는 일련의 모습들, 대기업들의 모습들을 보면 처음에 말씀하셨듯이 대규모 마트, 소위 말해서 미평동에 있는 이마트 같은 규모의 대규모 마트가 생겨나기 시작했어요. 1990년도 후반에. 그 다음에 그게 포화 상태가 되니까 어떻게 왔냐면 SSM이 왔습니다. 대형 슈퍼마켓. 예, 한 150평에서 30평 이내에 되는 슈퍼마켓들이 300평. 골목에 이제 들어왔지. 유치하게 됐어요. 근데 그것도 이제 포화 상태가 되니까 얘네들이 어디를 눈독을 들이냐, 지역의 작은 슈퍼마켓을 편의점으로 전환시킵니다. 전부 많이 바뀌었어요. 굉장히 많이 바뀌었어요. 아실 거예요. 시민들도 너무 이렇게 확연히 눈에 띄게 많이 바뀌었다는 거를 느끼실 거예요. 근데 그거는 굉장히 작은 단위의 모세혈관처럼 퍼져 있는데 그거를 다 잠식하고 있고
이거와 투트랙으로 정말 예. 복합 쇼핑몰을 유치하는 거거든요. 대기업의 모습들이. 예. 이렇게 전체적인 맥락을 보면은 모든 처음과 끝까지를 다 대기업이 가지고 있는 독과점 현상이에요. 그러니까 어디에도 파고들 수 없고 지역에 보시면 지역 빵집이 몇 개 있는지 찾아보세요. 그리고 철물점이 예전에 있었는데 지금은 어디에 있는지 한번 둘러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네요, 그리고 문구사도 진짜. 마찬가지고요. 예. 다 보면은 다 프랜차이즈입니다. 지역에 옛날에 나가면은 문구사 아줌마한테 저 오늘 볼 일 있으니까 우리 아이 학교 갔다 오면 잠깐만 봐주세요라던가 나의 말을 전해달라던가 뭐 그러네. 이런 지역의 어른 역할 내지는 같이 키우는 공동 육아의 역할들도 사실은 굉장히 많이 자리매김했었는데 그러네요. 이런 역할들은 다 배제되어 있고 그냥 경제 돈벌이의 구조로만 얘기하면 사실 답이 나오진 않아요. 이렇게 해서 경쟁해서 지역 상권이 살아날 수는 없거든요. 대기업을 경쟁해서 알겠습니다. 어떻게 살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그리고 그 분들이 저희 이웃이고 나의 남편이고 나의 아버지고 나의 형제이고 나의 친구라는 거를 되게 인지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요. 알겠습니다. 보면은 예. 지역 주민들 당연히 MZ만 우리 지역 주민이 아니라 예. 젊은 세대만 우리 지역 주민이 아니라 소상공인들도 예. 우리 지역 주민들 전부 다 사실은 마트 노동자들도 마트를 운영하는 뭐 이런 예. 분들도 다 지역 주민들인데 교수님이 말씀 주신 것처럼 과연 행정에서는 얼마나 적극적 행정을 앞으로 펼쳐나갈 거냐. 이게 좀 이제 우리의 관심사이긴 하네요. 함께 상생할 수 있는 현명한 대안이 좀 마련되기를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두 분의 이런 여러 가지 적극적 말씀들이 좋은 지역의 정책을 만드는 데 있어서 밑거름이 됐으면 좋겠다는 희망도 좀 가져보고요. 끝내기 한판으로 어떤 말씀을 준비를 하셨는지 궁금합니다. 먼저 교수님 마무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시대의 흐름을 막을 수는 없기 때문에 예. 대안을 마련하는 거. 우리는 대안 찾기에 같이 힘을 모아야 된다. 예, 그리고 예. 또한 그 부분이 대응이라기보다는 함께 상생할 수 있는 길들을 찾아가자. 상생. 예. 오늘 여러 번 그 얘기를 예, 예. 좀 주장하시고 예, 예. 뭐 강력하게 강조하셨는데 네. 마무리 발언도 적극적 대안, 네. 상생 네. 얘기하셨네요.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어떤 말씀입니까? 소상공인도 지역에서 함께 살고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굉장히 복무하는 구성원이라는 거 그렇죠. 잊지 않으시길 바라고요. 예. 그리고 이제 사회적 구성원으로서 공공재랑 공공의 역할들을 충분히 하고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둔 그리고 그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실질적인 목소리를 제발 들으셔라. 아하. 네,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예. 네. 저 방송 초반에 예, 예. 이런 토크 길게 하는 거는 처음이시라고 긴장 많이 되신다고 했는데 어떻게 오늘 저 준비하신 말씀, 하시고 싶은 말씀 다 하셨어요? 시원하게? 다 한 것 같지는 않은데요. 좀 부족한 건 있으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이렇게 하면서 교수님도 그렇고 서로 이제 얘기하면서 더 많은 그 공감도 하게 되고요. 맞아요, 저 또한 맞아요. 예. 저의 의견도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실질적으로 이제 들려드릴 수 있는 맞죠. 기회가 돼서 맞죠. 다행이다 싶습니다. 그러시군요. 네. 사실 지금 말씀하셨던 이 부분이 사실 핵심이에요. 지자체에서 그래서 주민들 얘기를 들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리얼토크 한 판이 좋은 행복한 정책을 만드는 데 밑거름이 되기를 저도 희망해 보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오늘 방송을 어떻게 보셨습니까? 다음 주에는 또 어떤 주제로 라이벌의 불꽃 튀는 토크가 진행이 될지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에도 여러분 리얼토크 한판